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4월 9일 있었던 인도네시아 총선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정당들의 합종 연행 내용과 정치연합들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들이 알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정치적 안정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들이 투자 증가에 기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총선은 당초 예상했던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정치 부문에서 아무쪼록 안정적인 정국 운영, 연속성 있는 정책 집행, 견실한 투자 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 주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원화는 급격한 환율 하락, 즉 평가 절상을 보였습니다. 루피아화는 주중 다소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주 대비 변화 없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루피아화의 환율은 5월 8일 미 달러당 11,563루피아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중 미 달러당 11,50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눈에 띄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원화 환율은 5월 8일 미 달러당 1,021.5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0.5원 하락, 즉 1.03%의 평가 절상을 보였습니다. 연속되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매도 등이 겹치면서 급격한 환율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원화 환율에 대하여는 미 달러당 1,000원 아래, 즉 세 자릿수 지집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화 가치의 상승, 즉 환율 하락이 이어질 경우 수출 전선의 비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수출품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전과는 다른 이유로 급격한 환율 하락을 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해외 시장으로의 판매 비중이 80% 가까이 되지만 향상된 품질, 60%가 넘는 해외 생산 비중, 그리고 다변화된 결제 통화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경쟁력 걱정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환율에 따른 걱정은 이제 해외 시장이 아닌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입 자동차의 원화 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산 제품의 안방에서의 자리, 즉 마켓쉐어가 점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같아도 경제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5월 8일 8.87원으로 마감하면서 원화 강세에 연동하여 지속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5월 8일 8.19%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5월 8일 4,861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일일 평균 5조 루피아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5월 7일 인도네시아의 4월 말 외환 보유고를 발표했습니다. 미 달러화 기준 1,056억 불로 전월 1,026억 불 대비 30억 불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는 원유 및 가스 부분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외환 보유고는 인도네시아의 6개월치 수입 및 대외 채무 원리금을 결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5월 8일에 열린 중앙은행의 금리 관련 정례회의에서는 5월 기준금리를 기존 7.5%를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아구스 마르토아르도요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초 기대보다 수출 부문에서의 큰 개선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하여 또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은 당초 5.9%까지 예상을 했었으나
이 목표치를 5.1%에서 5.5%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부총재는 1분기 경상수지 적자폭이 미 달러화 기준 41억 불로 GDP 대비로는 2.06%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 경상수지 적자폭은 계절적으로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밝혔습니다. 이번 1분기의 GDP 대비 2.06%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4분기의 1.98%의 적자폭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이고 당초 2% 미만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하여 만디리 은행의 데스트리 다마얀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외 변수들을 볼 때 중앙은행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 연준이 내년 정도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점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분위기가 포착되면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꼽으라면 아마 경상수지 흑자이냐 적자이냐의 여부가 아닌가 합니다. 양국의 환율 움직임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파악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2%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발표 이전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5.65%의 예상치 대비해서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온 요인으로는 수출 규모를 상회하는 수입 지출에 따른 무역 적자와 높은 금리가 지속되는 데 따른 소비 심리의 위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는 올해 초 2개월간 있었던 홍수로 인한 물류 차질, 미가공 원광 수출 제한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기간 중 가계 지출 부문이 5.6% 증가했으나 이는 지난 4월 9일 실시된 총선과 관련된 소비 증가를 포함한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영향이 적었다는 분석입니다. 시티은행의 헬미 아르만 이코노미스트는 선거에 따른 소비 증가가 보이기는 했지만 2009년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강화된 선거관리법 적용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특히 자카르타의 경우 두드러지게 선거 효과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5.1%의 성장률을 보인 투자 부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 4.4%보다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DBS의 군디 카야디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부문의 성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기대대로 바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성장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한 국가의 경제를 언급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전체 경제 규모는 큰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인데요. 인도네시아도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월드뱅크, 즉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1년 국제 비교 프로그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제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하며 10위의 경제 규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년 전 실시된 조사에서 16위를 차지한 이후 6계단을 한꺼번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199개 국가에서 700만 가지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작성된 것입니다. 1위는 17.1% 비중의 미국이, 2위는 14.9%의 중국, 그 뒤는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영국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인도네시아, 이태리, 멕시코, 스페인 다음에 14위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는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은 1872년 영국에 뒤이어 1위 자리를 차지한 뒤 지금까지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중국에 다시 그 자리를 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중국은 2019년, OECD에서는 2016년에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은행인 만디리 은행과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 회사인 블루버드가 함께 택시 내 전자결제 장비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자카르타 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 1000대에 공급을 하고 내년 초까지 전국 블루버드 택시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블루버드는 전국에 29,000대의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자카르타 내에 15,000대로 월 850만 명의 고객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만디리 은행은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동은행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포함한 전자결제 규모는 19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했고 이번 결정은 그 여세를 몰아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결혼 상대자를 찾아서 소개해주는 일이 이제 산업 규모로 발전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결혼 중매회사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사정은 어떨까요? 올해 초 개설된 퍼펙트 매치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28세 이상의 전문직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특화된 곳입니다. 생일부터 좋아하는 영화 등 본인의 신상 정보를 입력해서 가입하고 나면 통계 자료를 활용해 자동으로 5명의 후보를 추천해 줍니다. 이후 온라인 채팅 등으로 연락을 하고 직접 만나서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 외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을 통해 회원의 배경, 신상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른 미팅 유선 사이트와는 달리 신뢰와 안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이용료는 기간에 따라서 98,000 루피아에서 198,000 루피아 정도라고 합니다. 운영 측에서는 와인 한 잔 또는 몰에서의 한 끼 식사 비용으로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4개월 동안 10,000명의 회원을 확보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모쪼록 사랑이 꽃피는 자카르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최근 아시안에 속한 태국에서는 권력 남용을 사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잉락 칭나왓 총리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 방기 혐의에 대한 국가반부패위원회의 기소가 있었고 향후 태국 상원은 탄핵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 출범을 앞둔 아시안 경제 공동체 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미얀마에서 열리게 되는 아시안 리더 회의의 참석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번 사태가 인도네시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관광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태국의 전국 혼란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체 관광지로 인도네시아를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줄 국가 리더십의 부재는 자국의 발전 저력 상실과 경쟁 국가의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총선 결과에 이어 7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보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